면서 연변산 사과배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상자에 15,000원가량인데 국내에선 12만 원, 8배 가격입니다. 국내에 수입할 수 없는 품목들, 수입 금지품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고요. 굉장히 큰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밀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까다로운 검역은 물론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관세율이 낮은 가공식품으로 속여 들여오기도 합니다. 최근엔 해외 직구가 늘면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검역을 피하거나 휴대폰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우편물이나 특송을 통해서 또 본국에 있는 본인들이 먹던 과일류를 반입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생과일이나 묘목 등을 실수로 가져와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국가 전담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수 감축 등 정치개혁안을 내놓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무원 연봉에 성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민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들과 술을 마시다 다툼이 일어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구글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음원 서비스를 빼고 동영상 서비스만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공정위가 이를 승인할지 결정하는 의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프로 데뷔 이후 15년 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유를 1대0으로 꺾고 정상에 오르며 17년 만에 무관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로 임시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이번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백 기자, 지금 전국 법관 대표회의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거로 예정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회의입니까?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 행정 그리고 법관 독립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법관들의 유일한 공식 회의체입니다. 이 회의가 26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여는데요. 원래 4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여는데 이번에 구성원의 20% 이상이 임시회의를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에 열리게 된 겁니다. 지난 8일 총원 126명 가운데 20%를 딱 맞춰서 임시회 소집이 결정이 됐고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이 되고 안건 표결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법관 대표회의 이게 열리게 된 계기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논란이 일자 그 여파로 열리게 된 건데요. 네. 당초에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빠르게 판결한 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회의의 안건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정 부분은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구성원들에게 일주일 전쯤에 통보가 되는데요. 이번엔 2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안건은 다소 선언적인데요.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 안건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전국 대표회의는 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을 한다. 그리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백 기자가 회의 안건 관련돼서 지금 두 번째 안건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안건을 놓고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의결 여부에 대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번째 안건 가운데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이 표현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얘기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고 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결론이 났는데 네.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이 이런 표현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문구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다가 네. 무엇보다 다른 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개별 재판에 대한 평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관들이 상당히 있고 향후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냐 그리고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데다가 대법원이 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라는 공직선거법 재판 기간을 지킨 거라서 이 안건 2번이 그대로 의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이제 법원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비판적인 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안건의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 직후에는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이 이 비판글을 올리기도 한 등 상당히 영향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대법원 심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두고 이 회의에서 어떤 유감을 표할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요건이 안 돼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부 기류는 외부적 상황으로 하여금 판사들을 뭉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강한데요. 예. 안건 2번을 보시면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 문구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을 했는데요. 또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하고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잇따라 상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상당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안건이 통째로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뒷부분만 수정되어서 발의되고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 절차,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전국 대표회의 안건은요. 이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온라인, 오프라인 판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네. 의결이 이뤄진 안건은요. 전국 판사들의 공식 입장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자 뭐 이런 안건이 발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나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 회의, 그 얘기 자체가 회의가 잡혔을 때 직후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론상으로는 발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의 현장에서 제안자를 포함해서 10명의 법관이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현재로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어떤 위법이 밝혀진 건 아닌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반대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과반수를 넘겨서 실제로 의결될 가능성은 미지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회의가 열린다고 알려진 직후에는 사퇴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 사법 파동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판사들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요구가 정말로 상정돼서 의결될 경우에는요. 법관 대표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 없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8일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을버스 운송조합도 서울시의 적자 보전을 요구하며 운행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서민의 발 역할을 해주는 마을버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28일, 마을버스 회사들도 운행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회사들은 서울시에서 손실분을 보전받지만 마을버스 회사들은 적자가 날 경우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환승입니다. 특히 환승요금 분배를 둘러싼 불만이 큽니다.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1,500원을 낸 경우 요금 비율에 따라 양쪽 버스 회사가 나눠 갖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마을버스 회사의 환승 손해본 만큼은 따로 지원해 왔는데 올해 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이 생긴 겁니다. 제도권에서 환승 손실분을 전액 못 받고 있잖아요, 전액.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맞고요. 마을버스 회사들은 올해 3월까지 손해액이 140억 원에 이른다며 지원금뿐 아니라 1,200원인 마을버스 요금도 300원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140개 마을버스 회사는 오늘 총회에서 오는 28일 운행 중단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안 다니면 불편하죠. 나이 드는 사람들도 특히 더 안 좋죠.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와 달리 마을버스 회사들은 파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단체 행동 시 면허 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세계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며 올해부터는 우리 배터리 3사를 추월하고 있는데요. 잘 나가던 K배터리,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정재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발빠르게 미국 투자를 진행하며 시장 선점을 노렸던 우리 배터리 업체들, 가동 중인 미국 공장만 6곳, 10곳을 추가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정책을 꺼리는 트럼프 정부 등장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We will end the Green New Deal and we will revoke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saving our auto industry. 미국 정부에서 받던 보조금은 없어질 분위기고 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도 전기차에서 손을 떼며 수출길도 막히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척하다시피 한 유럽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수출이 막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가성비를 무기로 공격적 유럽 투자에 나선 겁니다. 3년 새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3배 가까이 느는 동안 우리 배터리 점유율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며 위축된 배터리 시장. 이러다 보니 올 1분기 공장 가동률은 배터리 3사 모두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적도 대부분 적자, 유일하게 흑자를 본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정부 보조금을 빼면 적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수요가 좀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배터리 업체들은 생산 속도 조절, 경비 절감 등 일단 살아남기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세제 지원이라든가 하여튼 R&D 이런 쪽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죠. 하지만 변수가 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갈 길이 먼 데다 각종 지원 법안 논의도 대선을 앞두고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잇따라 신기술을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몸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과 또 중국 내에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홍콩 증시 상장 첫날, 중국 대표 배터리 기업 CATL의 주가는 16% 넘게 올랐습니다. CATL은 이번 상장으로 우리 돈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최대 규모 기업 공개입니다. CATL은 최근 급속 충전으로 더 오래 쓸 수 있고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공개해 일찌감치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整车动力基本体验不到衰减，翻山越岭如履平地，真正做到了极寒如常温。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저가 공세에 이어 기술력까지 앞세울 수 있는 배경엔 중국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중국 정부는 배터리 업체 CATL에 대한 지원을 매년 늘려왔습니다. 2023년 지원액은 1조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 화재 위험이 적고 성능이 뛰어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주요 기업들의 400억 원 가까운 정부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미래 기술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흑연 같은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를 자국 내에서 생산 가공할 수 있는 것도 경쟁력의 배경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인 것도 배터리 산업의 약진을 돕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독일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익사사고를 막으려는 수영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한 실내 수영장. 관리인 코크 씨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울리면서 수영장 안쪽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Ich bin sofort hingegangen, habe kontrolliert und habe gesehen, dass etwas unter der Wasseroberfläche trieb und sich nicht mehr bewegte. Bin also reingesprungen. 코크 씨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4살 된 여자아이를 구해냈고 다행히 아이는 20초쯤 뒤 눈을 떴습니다. 이 수영장에는 카메라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람의 움직임과 자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요.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물속에 오래 잠겨 있거나 팔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구조요원의 스마트워치에 위치 정보와 함께 알람을 보냅니다. 지난해 독일의 실내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숨진 사람은 104명. 수만 유로의 설치 비용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수영장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설치를 검토하는 수영장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저장성과 장수성 등 양쯔강 삼각주 일대 주요 지역에서는 호텔과 동물원의 협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장성 안지시의 한 호텔.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을 떠올리는 건물에 사자를 볼 수 있어 매출이 부쩍 늘었습니다. 바로 옆 호랑이 테마 호텔에서는 벌러덩 누워있는 진짜 호랑이를 배경으로 어린이가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습니다. 我今天跟朋友是2大1小，就是亲子游，从泰州这边过来的。订的这个酒店也是想要靠近可以看老虎嘛。如果说来回往